체인소맨이 불교의 개념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용의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절히 또 녹아져 있었다라고 저는 좀 보였거든요. 어쩌면 이제 레제는 덴지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자기를 투영해서 얘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마치 나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은 체인소맨 레제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같은 경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책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만화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신하거든요. 원나블, 데스노트, 뭐 나나, 기생수, 후루야 미노루의 만화책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봤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제가 많이 봤다고 해도 또 그 깊이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동생이랑 비디오방에 2, 3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읽는 그런 행위들을 자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책을 안 보게 된 계기가 이 비디오 산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비디오 대여점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만화책을 빌려볼 데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웹툰으로 넘어갔는데요, 시장이. 그게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핏하지가 않아서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풀 작가님의 만화 웹툰은 몇 가지 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화책을 아예 손을 넣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유튜브가 이종범의 스토리캠프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업을 당해서 이 체인소맨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컨텐츠들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것들에 이렇게 영업을 많이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시야도 넓어지고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 안 그러면 계속 제 선택에 의해서만 뭔가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순기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그 일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레제 편까지 구매를 해서 보게 됐고요. 처음에 볼 때는 솔직히 적응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보고 있나 약간. 근데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또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한 8화째쯤부터 몰입이 되더라. 빠져들어서 열심히 봤습니다. 체인소맨이 불교의 개념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용의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절히 또 녹아져 있었다라고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석을 같이 해보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자, 주인공은 덴지이고요. 나이는 16세입니다. 덴지는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약 한화로 3, 4억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살했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일찍 여의게 되죠. 학교는커녕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위 계층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계층의 아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덴지가 사는 세계는 1997년인데 실제 1997년을 반영하지는 않고요. 대체 역사라고 해서 소련이 굉장히 건재해 있고 인간의 공포가 형상화돼서 악마가 실존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 덴지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빚을 남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쿠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콩팥, 한쪽 눈, 심지어 고환까지 팔아치웁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내 몸을 팔아서 빚을 갚는 지경에 이르는 어떤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지옥이야. 그러다가 이제 체인소의 악마인 포치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인소라는 게 그 뭐죠? 전기톱의 악마인 거죠. 덴지가 포치타를 살려주게 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악마랑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죠. 덴지는 이제 데블 헌터라고 해서 그 악마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민간 헌터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면서 살고 있는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 야쿠자들이 또 좀비 악마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을 해서 어쨌든 덴지를 토막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덴지가 토막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덴지의 심장에 포치타가 융합을 하면서 덴지가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덴지는 악마도 인간도 아닌 존재, 공식 명칭으로는 무기인간 하이브리드의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줄거리를 1분 정도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공안 소속인 마키마가 이 덴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너 악마로서 처분당할래? 아니면 공안 소속인 데블 헌터가 될래?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고요. 덴지는 마키마가 내건 조건을 들어보고 재워주고 먹여주겠다, 입혀주겠다 그 조건을 들어보고 내가 바라던 삶이야, 의식주가 해결되는 삶 오케이 하고
공안 소속 데블 헌터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대우받았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밥을 먹여준 경험. 굉장히 덴지한테는 꿈만 같은 삶의 경험으로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줄거리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제 레제 편에 대해서 주제를 8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 1은 공안인데요. 공안은 악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이 있죠. 악마 잡는 경찰 같은 게 공안인 거잖아요. 그 정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데빌 헌터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라도 상관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속 데빌 헌터들에게 악마와의 계약을 강요하거든요. 인간인데 악마랑 계약을 해라. 그 계약을 악마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키는 수명을 바치기도 하고 히메노는 눈을 바치기도 하죠. 국가는 개인의 신체 일부를 악마에게 지불을 하는 화폐로 사용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덴지의 상태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적용을 해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안전, 애정, 존중, 자아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봤어요. 근데 이 덴지는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자체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마키마와 공안은 덴지에게 이 1, 2단계 욕구, 의식주와 안전을 미끼로 던지는 거죠. 덴지가 공안에 들어간 건 숭고한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다. 젠바른 식빵과 따뜻한 목욕, 애정 때문에 이 공안에 들어가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악마는 인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악마가 태초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 그 공포가 뭉쳐서 실체화되는 것을 악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즉 악마의 창조주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의 악마는 인간이 서로 죽이기 위해서 총을 만들었는데 이 총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악마인 거죠. 우리 내면의 공포와 업보가 실체화가 되어서 악마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악마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애니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점은 악마와 인간이 완전히 대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악마를 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악마가 자기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포치타처럼요. 완전히 악이라고도 볼 수 없고 완전히 선이라고도 볼 수 없고 악마의 창조주가 인간이기도 하고 악마가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이러한 접근을 이 작가분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히 나눌 수가 없는. 근데 우리는 항상 원래 삶을 살 때는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이건 도덕적으로 맞고 이건 도덕적으로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깨보는 거죠.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 너의 그림자 아니야?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구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이제 그림자 같은 게 있잖아. 내 안에 어떤 내가 두려워하는 이렇게 누르고 싶은 내 안에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을 묻을수록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것들이 점점 덩어리가 커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반쪽을 봐야 된다. 우리의 긍정적인 면 50%가 있고 어떤 이제 어둠의 그림자 같은 50%가 면이 있는데 이 50%의 면을 자꾸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자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잘 처리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잡아먹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다가 이제 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책도 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강의라든지 컨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불교입니다. 불교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은 죽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체인소맨의 세계관이 정확히 그렇더라고요. 악마가 지옥에서 죽으면 이승에서 태어나고 이승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억겁의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유일하게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체인소맨입니다. 그러니까 체인소맨이 악마를 먹으면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제 편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분석하려고 계속 조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마들은 체인소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자기를 소멸시키는 대상이니까, 완전히 이 개념 자체를 제거해주는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 악마들의 무의식 속에는 간절히 그 소멸을 바라고 있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긋지긋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주는 어떤 구원자일 수도 있는 거죠. 불교 사상에서는 그 억겁의 그 고통스러운 굴레를 해탈을 통해서 끊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체인소맨이 그런 대상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체인소맨 또한 죽을 수가 없는 불멸의 존재로 나와서 이 만화에 동양 철학이나 불교적 관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데이지 꽃인데요. 데이지 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이 작가는 수미상관 구조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데이지 꽃도 그려 했는데요. 덴지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나에게 인간성이 상실됐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뻐서 기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받은 흰색 데이지 꽃이 영화에 나오게 돼요. 덴지가 꽃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꿀꺽 먹거든요. 즉 자기와 일체를 시키는 거죠. 보면은 덴지는 소중한 것들과 하나가 되는 행위들을 좀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레제를 만나게 되고 그 먹었던 꽃을 뱉어서 레제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랑 일체시켰던 것을 뱉었으니까 나를 선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제는 그 꽃을 물컵에 담가 두고요. 거기서 이제 꽃잎 중에 하나가 톡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불길한 복선. 꽃은 꺾인 순간부터 유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잎들이 하나씩 떨어져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사랑이 유한하겠구나, 끝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모든 이의 사랑이 유한하겠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 꽃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레제가 카페 같은 데에서 기다리는 덴지를 향해서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레제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 데이지 꽃을 들고 팍 덴지한테 뛰어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색이 바뀌면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레제는 덴지에게 가던 중 마키마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제의 마음이 덴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 구강기 때는 젖을 문다든지 아니면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이 입을 통해서 어떤 욕망을 해소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입을 통해서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욕망들을 처리한다, 욕구들을 처리한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덴지뿐만이 아니라 이 만화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렇게 좀 구강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의 사랑,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그런 느낌들을 주죠. 주제 5는요. 수영장 씬인데요. 이 수영장 씬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덴지가 학교를 안 다녀봤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때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데려가죠. 그래서 학교 수영장에서 같이 이제 헤엄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씬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묘사가 되고요. 어찌 보면은 이 세계는 어른이 없는 세계잖아요. 공화는 이 아이들을 이용하고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좋은 어른들이 기댈 곳을 주거나 가이드를 주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레제라는 어린이가 덴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를 가르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수영하는 그 씬에서 이제 거미 씬이 교차가 되는데 나비를 먹는 거미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나겠구나를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레제가 덴지를 낚는 거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레제는 마음을 덴지한테 줬잖아요. 마지막에 덴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죽게 되고 레제가 나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더 강력하게 드는 마음은 레제야말로 공황과 소련이라는 거대 시스템에 걸린 나비이구나 뭐 이런 이제 마음도 드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는 방식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째 주제는 학교인데요. 이 레제도 고아이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레제는 덴지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자기를 투영해서 얘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마치 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덴지에게 아이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받고 싶은 것들, 뭔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덴지에게 준 게 아닐까 싶어요. 정리하면 덴지 레제가 사는 곳은 기댈 곳이나 가르쳐주는 곳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좀 슬픈 세계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키는 천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고 레제는 덴지에게 생존할 수 있는 수영을 가르치고 덴지는 레제에게 진심인 마음을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제랑 덴지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무기인간이고 고아이고 국가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수영을 하는 장면은 뭔가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이로서의 즐거움, 막 나누는 그 유유의 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정말 해맑잖아요. 뭐 책임도 크게 없고 어른들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정말 되게 그래서 생동감이 있고 해맑고 순수하고 밝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굉장히 이쁜 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덴지 레제는 참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 수영장 씬에서 정말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주제는 비행기인데요. 레제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장면이 2번이 나와요. 근데 이때마다 레제가 굉장히 이렇게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개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선택권이 없이 소련에 의해서 실험체가 되고 훈련을 받고 그게 얼마나 아이에게 트라우마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비행기가 날아갈 때마다 그 소련의 감시나 소련에서 겪은 경험들이 제한이 되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주제 8인데요. 이 덴지가 레제를 자신과 묶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처음 수영장 씬과도 이것도 숨이 상관이죠. 물이고 마지막 부분에도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그때는 어떤 양육하는 장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 이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은 죽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의 장면이다. 이러한 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때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계속 서로를 죽여야 되고 그런 임무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죽는 그 순간에는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덴지는 레제를 살리게 됩니다. 수영이라는 것을 레제한테 배웠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레제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항상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좀 돈다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레제가 덴지한테 도망칠까? 라는 말을 꺼내지만 마지막에는 덴지가 레제한테 그 말을 꺼내게 되죠. 그러니까 덴지 같은 경우는 나는 도시지가 좋아. 여기가 되게 안락하고 난 이런 환경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레제를 위해서 그 도시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태도를 아예 버리고 레제한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러나는 거죠. 네, 오늘 체인소맨 레제 편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도 심리적인 고아 상태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저는 자주 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착에 대해서 상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되게 고아 상태가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 보셔서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